안녕하세요. 2024년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5월 6일 날 그 정식했던 참외 수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참외 수박 심고 그 다음에 또 심었던 이렇게 고구마. 아유 참 최근에 대단히 덥죠. 덥고 가뭄이 심하고 이번 토요일은 비 소식이 있던데요. 얼마나 오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응급조치로 제가 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물을 줬는가 하면, 이게 보시면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집을 덮어놔서 그런데요. 옛날 아버님 하던 그 방법 제가 따라가느라고, 여기 보시면 밑에는 비닐이 되어 있습니다. 비닐 멀칭을 해놨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이게 그냥 물을 줘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참외가 3폭입니다. 포기 사이에 이렇게 페트병을 활용해서 이렇게 잘라서 꽂아 놓고요. 물을 줄 때 물이 갑자기 내려가면 안 되니까 여기에 모래참흙하고 모래 좀 섞어 가지고 흙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제가 오전에 줬는데 물이 금방 또 서서히 먹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밑에 이렇게 흙을 안 넣으면 물을 부으면 그냥 거중만 쭉 흘러가지고 이게 비닐 멀칭 안쪽에 흙에 고르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물을 마시고 통이 생기는 대로 여기도 이제 더 꼽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물줄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요 파이프는 제가 안 뽑아서 그런데 전에 모종을 심고 모종 동해를 받지 않도록 이 페트병 가지고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모종을 보호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꼽아놔서 그렇습니다. 꼽아놔서 이렇게 이쪽은 수박 3포기, 이쪽은 참외 한 고래 한 망에 3개, 그리고 이쪽도 참외 3포기. 근데 이쪽은 제가 이제 원래 이렇게 지주를 세울 계획이 없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옆에 고구마가 있어요. 고구마도 덩굴성이고 이 참외도 덩굴성이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면 서로 경합되고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A자형으로 하우스 파이프를 잘라 가지고 A자형으로 지주를 만들었습니다. 지주를 여기 1m 80짜리인데 대략 한 20cm 정도만 땅에 받고 만들었으니까 대략 한 1m 60 정도 높이 됩니다. 이렇게 A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망을 씌워 놨습니다. 울타리망 이렇게 씌워 가지고 이제 오늘 여기 이제 호박집게죠. 이제 호박집게로 이렇게 잡아 올리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사실 방임용으로 그냥 놔뒀어요. 원래 참외나 이런 것도 빨리 순지르게 해가지고 참외는 원줄기, 아들줄기 다음에 손자줄기에서 이제 참외가 달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놔뒀습니다. 그냥 놔두면요 또 장점도 있어요. 잎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장애받은 것도 있습니다. 많다 보니까 금방 막 순들을 만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원줄기가 너무 길면 사실 손해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잘라주면 됩니다. 좀 늦어도. 그래서 이제 참외자를 적심할 때는요, 이거 하나하나 세리 가지고 이게 원줄기다, 이게 아들줄기다 이러면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 그냥 지 멋대로 이렇게 자라다가 여기에 바닥 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바닥 섭니다. 그러면 바닥 서는 것만 일단 자르시면 돼요. 여기다 떼내시면 이게 아들줄기인지 원줄기인지 헷갈릴 필요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줄기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원줄기의 곁순, 또 곁순을 손자줄기라고 하는데요. 손자줄기 생기고 또 손자줄기 따먹다가 또 이렇게 바닥 서는 게 있으면 짧은 거 말고요. 어느 정도 나갔는 거, 어느 정도 길이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잎이 대략 한 10장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도 바닥 섰구나. 또 얘도 자르고 이렇게. 얘도 밖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도 어느 정도 길었구나. 그러면 얘도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이게 원줄기인지 아들줄기인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면 다시 곁순이 나와가지고 곁순이 한 몇 마디 나오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결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거 막 헤집어 가면서 2줄기를 남길까 3줄기를 남길까 그럴 필요 한 개도 없고요. 이렇게 헤집었을 땐 딴 거 필요 없고요. 여기 풀이 나네? 그러면 풀이나 좀 뽑아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럭지가 좀 긴데 바닥 섰는 거 이렇게. 원래 에펜더를 하면요
좌우에 줄기를 해가지고 뭐 2줄기 3줄기 키워가지고 아들수 만들고 아들수 빨리 만들어서 또 잘라가지고 손자수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머리 아픕니다. 그러면 머리 아프고 어느 정도 길게 길었다 이렇게 떼면 됩니다. 끝만 떼면요 금방 뭐 손자 줄기를 만들든지 정손자 줄기를 만들든지 하든 만듭니다. 얘는 지금 이제 얘가 이제 손자 줄기 되네요. 손자 줄기 되면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참외가 맺힙니다. 참외는 결과습성이 그 암꽃이 요 손자 줄기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략 어느 정도 기력자가 길었다. 그러면 떼십시오. 떼고 나중에 이제 장마철에 비가 아주 많이 와가지고 녹균병에 걸려서 천상 못 먹겠다. 그때는 할 수 없는데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기력지가 확보됐을 때 그때 떼주면 됩니다. 이렇게 떼주면 이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언제 보면 이래 뒤집어 보면 참외가 달렸네 그래야 돼요. 이 텃밭 작물은 다른 작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오래 찾아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해봐야 되지 이거를 꼼꼼하게 막 계산해 가지고 뭐 아들이 손자해 가지고 막 일일이 막 줄기를 뒤져가면서 하려면요 머리 아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충 이래 합니다. 대충 키우는 것들이 더 잘 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력지 어느 정도 나갔다 그러면 대충 잘라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개수이 또 나와가지고 손자 줄기를 만들든지 정손자 줄기를 만들든지 만듭니다. 만들면 얘는 좀 짧잖아요. 짧으니까 그냥 놔두고 이제 어느 정도 딱 자라가지고 바닥 서요. 바닥 쓰면 그때 자르면 된다. 자, 다음은 수박입니다. 수박은 제가 방금 요 줄기를 좀 잘라봤어요. 이거는 수박은 이게 결과습성이 그냥 방위명으로 놔둬도 되는데 문제는 수박은 작다. 크게 못 따라 먹는다. 하지만 요즘은 또 핵가족이잖아요. 두 식구만 살면서 굳이 그래 크게 만들 이유는 없거든요. 여기는 지금 막 예품대로 원줄기 하나 그리고 아들 줄기 하나 이렇게 2줄기만 키워봅니다. 얘가 원줄기고요. 얘가 아들 줄기입니다. 원줄기 자체를 저는 아예 자르지도 않았어요. 지금 한 달째 손도 안 댄 거예요. 언제 방금 이제 자르고 있는 중인데 이제 수박 같은 경우는 이제 짜잔하게 안 키우고 방해명으로 안 키울 것 같으면 원줄기하고 아들 줄기를 2개를 하든지 3개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손자 줄기는 이제 불필요한 거나 잘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찾는 겁니다. 이거 진짜 보물찾기도 아니고 이렇게 찾다 보면 헷갈려요. 이제 따라가다 보면 요거는 여기서 원줄기인지 아들 줄기인지 나가는데 여기 한 개 나가네. 그러면 얘는 손자인갑다. 그러면 자르고요. 이렇게. 그러면 점점 여기가 이제 복잡한 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찾아보는 게요. 여기도 뭔가 나오네. 그만 너도 필요 없겠다. 그러면 또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나름대로 좀 정리가 되긴 됩니다. 이게 되게 복잡한 것 같아도. 그런데 또 그냥 조금만 작게 따먹겠다. 그러면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고 이게 이제 수박 같은 경우는 보통 8번째, 12번째, 16번째, 20번째 보통 막 생기잖아요. 보통 16번째에서 20번째 사이에서 이제 수박을 합니다. 그러면 좀 수박이 커요. 왜? 수박은 잎이 많을수록 크게 만든다. 즉, 광합성 작용을 해서 탄소동화물질을 얘들이 많이 만들어야지 수박을 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덤불 정리해가지고 이제 필요 없는 거 빼고 이제 원줄기하고 아들 줄기만 키우는 거예요. 원줄기하고 아들 줄기만. 그렇게 키우다 보면 이제 수박이 좀 커집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나는 필요 없고 난 작게 먹겠다. 그러면 이래 골치 아픈 거 하지 말고요. 그냥 두시면 됩니다. 두고 어떤 참외하고 수박은 일조량이 좋아야 된다. 일조량만 좋으면 무조건 크게 달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참외 같은 경우는 녹균병, 비 올 때 녹균병 분명히 잡아주셔야 되고요. 녹균병만 잘 잡아줘도 잘 먹습니다. 녹균병만 잘 잡아줘도. 제가 설명드리면서 봐도 지금 몇 가지가 보이긴 보인다. 복잡하니까 좀 뺄게. 금 놔두면 이거 사실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다음은 어느 정도 사이즈의 수박은 따야 되지 너무 또 짜잘한 거 따여가면 아이고 애게 요걸 농사 짓다 가져왔냐고 또 집에서 한 소리 듣습니다.
농사 좀 안다는 사람이 뭐 수박을 이렇게 만들었냐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전 조금은 그래도 손자줄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손에 지금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대충만 정리해도 조금 복잡한 게 좀 해소가 됐네요. 대충만 해도 뭐 다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정도로 여기도 있네. 여기 손자줄기 이렇게 빼고 이렇게 뭐 애플 수박도 그렇고요. 그 일조량만 좋고 비료 조건만 좋으면요 잘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통을 활용해서 여기 물 주기도 하고요. 여기도 간주해 가지고 수시로 좀 비료도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비료도 여기 이제 비닐이 멀칭이 되고 그래 가지고 사실 비료 주기도 아주 지난해요. 난감합니다. 이렇게 또 저는 제초용 부직포가 덮어놔 가지고 여기에 비료를 주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통을 활용하면 좋다. 그리고 여기 물을 줘가지고 잘 안 내려간다. 그때는 이 파이프를 한번 흔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흔들어 주면 잘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 밑에 대신에 흙은 너무 많이 넣지 말아라. 많이 넣으면 진짜 안 내려갑니다.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물을 서서히 넣을 정도로 한 요 정도 사이즈 정도만 그 흙을 넣어주면 천천히 물이 들어갑니다. 천천히. 자, 다음 다시 참외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요즘 원 덤불로 올리는데요. 이렇게 위로 올리는데 뭐 이렇게 바닥으로 뭐 수평으로 기어서 포복형으로 키우는 거나 수직으로 키우는 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에 뜬 잎에서 일조량, 즉 햇빛을 많이 보는 게 관건이고요. 이게 이제 뭐 원줄기인지 아들줄기인지 저도 다 확인 안 해봤어요. 일단 올라오는 거 적당히 이렇게 호박집게로 잡아주고 이것을 제가 순지르겠습니다. 그러면 정화 우수성이 있으니까 분명히 여기 있는 이 곁눈들이 잘 자랄 겁니다. 그러면 그 곁순들을 이제 달아 올리는 거예요. 달아 올려 가지고 여기 이제 3폭이니까요. 다음은 몇 개 따먹겠죠? 아마 못 따도 20개 이상은 땁니다. 이게 참고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는 이제 A자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물 주기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페트병을 하나, 둘, 셋, 4개를 박아 넣어놨습니다. 3폭이 사이에 4개를 박아 넣어놨다. 그러면 이제 물 주기가 물조르로 물 주기가 좀 쉽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저 작업장하고 제 거리가 멀어가지고 항상 물조르로 물을 줘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변에 전부 논입니다. 그래서 여기 낙동강 물이 이렇게 수로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울타리망 잠깐 내려가지고 여기서 바로 물을 퍼서 주면 돼요. 울타리망 저는 이렇게 커튼 핀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이렇게 빼면 이렇게 커튼 핀처럼 해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빼가지고 내리면 되기 때문에 옆으로도 이게 제가 통과는 가능합니다. 여기 울타리망 만든 이유는 고라니입니다. 고라니가 이 고구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구마 들어오지 말라고 다시 울타리망을 또 좁게 한 번 더 쳐놨습니다. 참고로.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참외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엄청나게 가뭄입니다. 물주기 하셔야 됩니다. 물주기. 뭐 비 오겠지 하다가 비 안 오면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게 물주기 안 해서 이게 탔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뭐지 싶어요. 보니까 바닥이 완전히 돌입니다. 돌. 빼짝 말라가지고 이게 이제 왜 돌이 되는가 하면요. 여기에 비닐 멀칭이 지금 만져보면 완전히 아랫목입니다. 이 정도로 뜨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뚫린 곳으로 이제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수분까지 같이 뽑아 올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잎에서는 또 정산작용을 합니다. 잎 기공에서 물을 계속 뽑아 올리거든요. 우리가 뭐 아이스커피나 뭐 주스 같은 거 마실 때 빨대로 쪽쪽 빨죠. 자, 여기 빨대 역할하는 게 뭐냐? 잎 뒷면에 있는 기공입니다. 이 기공에서 이제 물을 밖으로 배출하면서 정산작용을 하죠. 하면서 밑에 있는 수분을 계속 뽑아 올리거든요. 이 잎을 통해서 나가는 수분량과 이 사이로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는 수분량, 그러면 이게 며칠만 안 줘도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가 완전히 물기가 없는 그런 진짜 마른 땅이 됩니다. 제가 함이나 비가 오겠지 하다가 고구마도 제가 어제 물을 줬습니다. 어제 물을 주니까 갑자기 생기가 돕니다. 역시 모든 생명의 원천, 기본은 이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물주기. 어떤 방법을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심은 곳을 꼭 안 덮어놓고 조금 넓게 놨습니다. 왜? 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줬다. 이제 고구마는 뭐 제가 특별히 고구마 기술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고구마는
이어달리기 하듯이 수평 심기 해라. 그리고 물 관리 잘해라. 그리고 질소질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처음부터 질소질이 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질소질을 아예 안 했다. 질소질 비료는. 예, 그런 이야기. 그리고 특별하게 요 고구마는 병충해는 없는데요. 하여튼 잡초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가물 때, 그때는 좀 물 좀 주시면 이제 이렇게 겨순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들이 자라가지고 결국 이게 다 덮을 거예요. 다 덮고 나면 이제 얘네들이 햇빛을 보고 탄소 동화장으로 만드는 그런 당분들, 그게 어디로 축적되네? 다 뿌리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잎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제가 좀 방심하다 보니까 함이나 비오기자 했는 게 안 와가지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직 이래도 안 늦어요. 예전에는 보통 6월 한 15일, 20일 가지고도 고구마 심었거든요. 지금은 비닐하우스가 있어가지고 막 일찍 키워서 보통 4월 말 5월 초에 고구마 심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6월 달에 그래 심고도 겨울에 고구마 캐서 겨울에 보면요, 가마니에다가 두 가마니 세 가마니 넣어가지고 겨울 양식이었거든요. 고구마가 진짜 구황작물 아닙니까? 잘 자랍니다. 아직은 이렇게 애기에도 잘 자라니까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요 가물 때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비가 얼마쯤 올지 모르겠는데 물주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잠시 제가 하고 있는 이렇게 참외 그리고 고구마 얘기 잠시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고요. 이렇게 참외는 이제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또 이렇게 이제 손자줄기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다가 얘가 옆으로 크는 게 바닥 선다 이거라요. 이렇게 바닥 서게 되면 어느 정도 컸구나. 그만 또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보면 밑에 보면 주렁주렁 뭔가 달려있을 겁니다. 뭔가가. 예. 그런데 풀은 보면 수시로 뽑습니다. 손은 자동적으로 풀만 보면 뽑게 돼 있어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호박집게. 최근에 호박집게 새로 샀습니다. 제가 사면서 저는 제 아이디어인데요. 이렇게 이제 비닐봉지로 팔잖아요. 그래, 요거는 요수수통입니다. 주유소 가면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요수수통 이거 주유소 가면 버리는 게 많거든요. 요수수통에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관했습니다. 요거 500개에 한 개 40원씩 해가지고 2만원 하더라고요, 상주농협에. 그래서 제가 비닐봉지 채로 보관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요수수통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필요할 때 이렇게 찝어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찾기도 쉽고 이러면요, 비닐봉지 넣으면요, 이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려고만 좋다. 이런 말씀까지 곁들여 볼게요. 오늘도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수박은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이제 손질했는데, 이후에는요, 손자 죽이든지 아들 죽이든지 관계없이 그냥 방임으로 놔둘 겁니다. 제가 이거 쳐다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수박이 좀 작게 달리든 크게 달리든 신경 안 쓰고 달리는 대로 먹겠습니다. 달리는 대로. 예, 이건 세 포기 심어놓고 무신장 많이 따먹으려고 하면 욕심이겠죠. 예, 오늘 이렇게 잠시 참외 수박 이야기 해봤습니다. 특히 참외 수박에 진딧물 많습니다. 그리고 응애 있습니다. 그리고 노균, 특히 참외 노균병 심하니까요, 꽂히는 것 방지할 때 같이 등달아서 방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 고추약 살포하면서 머큐리 슈퍼, 그리고 어제 인시피오, 토리치 이런 거 살포할 때 SB 미네랄, 그리고 전착제, 하이스피드 이렇게 5가지 살포할 때 같이 이렇게 수박, 참외 다 같이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에도 어차피 약이 남은 거 한번 약을 날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구마, 참외, 그리고 수박 이야기 해봤습니다. 예,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짜 잎이 깨끗하도록 관리하려고 하면요, 시설하우스, 비닐하우스 해야지 됩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일단 노균이 안 생기니까요, 참외 한 포기 가지고 진짜 몇십 개씩 따먹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노지에서는 키워보시면 알 겁니다. 장마철 비가 연속해서 며칠 오면요, 망하죠. 예,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달리면 달리는 대로 먹자, 이 생각하면 됩니다. 예, 좋은 날 되십시오.